받고 이야기만 하면 되고 교육공개사가 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손님들한테 해야 된다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예, 원래대로 하면 이론적으로 하면 내년 5월 말까지 안 하면 그 기존에 2년 전에 3년 전에 그 안 해도 다 과태료 원래는 부과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근데 정부에서는 이미 지나간 거는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방안을 뭐 검토는 한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거는 신고 안 하면 다 원래 30일 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60일 안에 2년 안에 해도 처벌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한 거는 내년 5월 말까지만 하면 원래 30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계약일로부터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 주택은 사실상 용도입니까? 공구상 용도입니까? 아까 중개보수할 때 주택이냐 주택 아니냐는 공구상 용도였죠? 주택임대차 신고는 공구상 용도예요? 아니면 사실상 용도예요? 사실상. 예, 주택임대차 신고는 사실상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건축물 내장상은 업무시설이잖아요. 그러나 주택으로 세를 놓으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인 30만 원 초과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제 곧 마칠 겁니다. 질문하고 싶어도 못하고 전화해도 저한테 입력 안 돼 있는 전화번호는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려면 미리 오늘 중에 성함하고 전화번호 저한테 주시면 입력해 놓겠습니다. 입력 안 된 전화는 제가 전화 잘 안 받음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양주시에 밴드에서 이렇게 보내는데요. 네. 우리 연장 계약을 할 때 임대차요. 네. 그 새로운 임대차가 아닌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다른 임대차 계약서를 쓰더라도 기존 계약을 연장 계약으로 기재를 하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와서 특정일자를 갖고 된다는 내용을 기존 계약서에도 받고 새로운 계약서도 받고요. 예. 근데 기존 계약서는 변경 내용이 없는데 받을 변경 내용이 없으면 도장을 안 찍는데 뭐 다른 게 더 기재돼 있어야 도장을 찍지 변경된 게 없는데 하다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새로운 것만 네, 가져가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다른 계약서에 받아도 되는데 단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에 은행 융자 같은 게 생겼으면 후순위로 밀리죠. 새로 계약서를 쓰면. 네? 그럼 새로 안 쓴다고요? 네. 아, 이제 중개보수 받으려면 좀 새로 쓰는 게 낫다는 이 말이죠. 안 쓰고 그냥 기존 계약서에 해놓고 돈 받기는 좀 민망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느낌에. 네. 뭐 그러면 새로 쓰고 중간에 융자되고 융자 이런 게 권리 변동이 없다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자 이 말은 적어야 되겠죠. 새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상관없어요. 새로 쓰더라도.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이 마음에 들겠는데요. 예. 건조당권자 몰래 전세권 건조당을 해놨는데. 네? 건조당권자 몰래. 예. 건조당 말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능해요. 건조당권자 몰래 건조당 말소 등기가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권리증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권리증이 있는. 뭐 돈 받은 것도 없는데 말소가 어떻게 돼? 건조당 설정 등기가 있는데 뛰어보니까 처음에는 등기가 건조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뛰어보니까 예. 말소 등기가 그거는 누가 거기 사기치가지고 그 위조해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수사 의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는 좀 이상한데 가짜로 그 동의 뭐 확인서 같은 거 서류 해가 제출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는. 예, 또 다른 거 질문하세요. 시간 얼마 없으니까 예, 말씀하세요. 네, 풀옵션 원룸 같은 경우에 예. 그 아까 30만 원 초과부터는 신고하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월 임대료 30만 원 해놓고 나머지는 관리비가 관리비가 너무 많으요. 10만 원 초과인데 옵션에 대한 사용료 해가지고 추가로 뭐 10만 원 했다 그러면 신고 안 해도 가능한 겁니다. 네,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비로 쓰지도 않으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받으면 나중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니까 개업공개사님들은 그런 걸 부추기면 안 되겠죠. 주인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뭐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 나중에 그런 건 알려줘야 되겠죠. 주인한테 관리비로 쓰지도 않고 관리비 명목으로 받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어쨌든 월 차임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뭐 관리비 받는 거는 관리비는 빼요. 월 차임에. 예. 월 차임은 관리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 없어요? 네, 없으면 알겠습니다. 저도 중개업을 하는데 제 아들보다도 어린 분이 와가지고 막 발로 차면서 아저씨 자기 여자친구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 내고 있는데 그 보증금 500 빼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문신 보여주면서 막 발로 책상을 차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선생님 지금 CCTV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왜 빨리 돈 안 내주는데 하고 말이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협박하듯이 하다가. 그래서 CCTV를 거의 다 특히 여자분 혼자 하고 이런 데는 설치하는 게 좋겠죠. CCTV 설치하는 건 좋은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CCTV 설치했다는 안내판은 붙여야 돼요. 촬영 범위, 촬영 목적, 책임자 누구다 이런 걸 안내판은 붙여야 된다고요. 근데 중개업소에는 그런 거 안 붙여놓고 그냥 CCTV만 설치해놓고 사장님들이 밖에서 휴대폰 가지고 실장 뭔 짓거리 하는지 보고 앉아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원래대로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CCTV 설치는 하는데 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죠. 그래서 무슨 말 했는지는 CCTV 녹화되진 않죠. 그냥 행동하는 것만 녹화돼 있어도 훨씬 좀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무섭더라고.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 와서 협박하고 이러니까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